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시작합니다. 평소에 정기적으로 할 만한 콘텐츠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사실 한국의 실적 발표 일정 자료는 증권사나 뉴스 이런 곳에서 많이 다뤄주는데 미국 관련된 자료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빅테크 등 초대형주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은 거의 모든 기업이 12월 결산 법인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발표한 시기, 배당을 발표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4월, 7월, 11월, 그리고 1월부터 2월까지. 그런데 미국은 결산월이 워낙 다양해서 매달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나오고요.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의 실적 발표 일정, 배당 일정 등을 한번 콘텐츠로 다뤄볼까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선별을 해서 괜찮은 기업,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미국 투자정보 제공업체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제가 각색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먼저 돌아오는 12월 첫째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 리스트입니다. 자, 1일부터 3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참고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실적 발표 일정이기 때문에 가령 12월 1일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12월 2일 새벽에 그때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salesforce.com, 기업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등 네트워크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고요. 우리나라로 친다면 더 좋은 비주얼. 하지만 salesforce.com이 훨씬 더 대형주죠. 트립.com, 나스닥에 상장한 글로벌 온라인 회사고요. 넷앱,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및 데이터를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시놉시스는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달러 제너럴은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기업입니다. 미국판 다이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로고는 슈퍼마켓 체인을 운영하는 업체이고요. 쿠퍼는 콘택트 렌즈 전문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얼타뷰티는 미국의 H&B 스토어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이 표를 보는 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투자 매력 점수가 있죠. 초이스 스탁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건데요. 배당 매력, 사업 독점력, 재무 안정성, 수익 성장성, 현금 창출력 등 총 5가지 항목에 대해서 22가지 요인을 분석해서 점수를 매긴 것입니다. 절대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당 점수가 얼마나 높으냐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상위 몇 %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가령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82점인데 이게 상위 4%다. 100개 기업 중에서 4위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투자 매력 점수는 과거의 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전망치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수를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 이 정도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잘해온 회사구나. 재무 안정성이 우량하구나. 배당 매력이 있구나. 자,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실적 발표 일정이니까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느냐 그 부분이겠죠. 2020년 EPS, 2019년 EPS 이렇게 나와 있죠. 아무래도 실적 발표 일정이니까 실적이 얼마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2020년 EPS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값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과연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느냐 아니면은 감소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느냐 자,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참고로 여기 그냥 2020년, 2019년이라고 이렇게만 적혀져 있는데 따로 분기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연간 자료가 아니라 최근 분기 실적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분기를 적어놓지 않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기업은 결산월이 워낙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3분기다 4분기다 이렇게 특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가총액 자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컨센 1개월 추이라고 해서 최근 해당 종목의 실적이 얼마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 컨센서스 추이입니다.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경우에는 쭉 이어지다가 최근에 이렇게 하향 조정됐죠. 즉 최근으로 올수록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저조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 컨센 1개월 추이를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갈 만한 기업들.
자,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주목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두 개 기업이 개인적으로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달러 제너럴과 크로고입니다. 3일날 실적을 발표하는 업체인데 일단 투자 매력 점수가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2020년 EPS가 2019년 EPS에 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 1개월간 컨센추이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기업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달러 제너럴입니다. 달러 제너럴은 앞서서 미국판 다이소라고 말씀드렸죠. 7월 31일 기준으로 46개 주에 16,72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년 매장을 1000개씩 오픈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건당 가격이 최대 $10를 넘지 않는 것이 이 달러 제너럴의 컨셉입니다. 최근 6개월간 주가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승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실적인데 정말 실적이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실적은 연환산 기준이에요. 가령 2020년 3분기 실적이다 라고 한다면 2020년 3분기, 2분기, 1분기 그리고 2019년 4분기까지 최근 4개 분기 실적을 합산해서 이렇게 분기별로 나열한 것이 연환산 실적이다. 왜 하필 연환산 실적을 보여주느냐? 만약에 연간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2020년 연간 실적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작년과 이렇게 실적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분기별로 계절성이 심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실적의 계절성이 가령 아이스크림 업체 아니면은 옷을 만드는 업체 그런 업체들은 특정 분기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계절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년 실적과 정확하게 비교를 위해서라든지 자, 그런 이유로 이렇게 연환산 실적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 실적이 상당히 도드라지게 올라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되죠.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음식, 간식, 건강 미용품, 청소용품, 기본 의류, 가정용품 사실 안 파는 게 없거든요. 우리나라 다이소와 비슷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성비 그 트렌드가 미국에서도 좀 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생필품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면 영업에서 꾸준하게 현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배당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캐시카우가 꾸준히 유입되다 보니까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을 하기 시작을 해서 매년 이렇게 배당금을 늘려오고 있죠. 배당금을 늘려오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은 내려간다. 그 이유는 바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자,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면 디파트먼트 스토어 그런 관련 섹터인데 이 중에서 PER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높은 편도 아닙니다. 한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기자본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업은요, 크로거입니다. 크로거는 앞서서 슈퍼마켓 체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국에 2,80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35개의 제조 공장 그리고 44개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의 슈퍼마켓 체인 중에서는 가장 큰 업체입니다. 최근 1년간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최근엔 약간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네요. 실적을 보면 앞서서 달러 제너럴과 좀 차이가 있죠. 달러 제너럴은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한 반면에 크로거는 일단은 성장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2019년도에 살짝 좀 부진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실적이 좀 많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외식 수요가 점점 감소를 했죠. 미국에서도. 그래서 배달 수요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집밥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슈퍼마켓에서 간편식, 그런 식품 수요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크로거가 2분기 매출이 14.6% 늘었어요. 성장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성장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슈퍼마켓 체인 중에서는 상당히 많이 성장한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디지털 판매, 온라인 판매가 무려 127% 증가를 했다. 이 코로나 관련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슈퍼마켓 체인 부분이 성장성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캐시카우가 유입되고 있는 바람에 이 배당금은 계속해서 지급을 하는 추세예요. 배당 수익률도 2% 내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로거라는 종목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워렌 버핏의 회사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2019년 이 4분기부터 지분 매입을 신고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 현재까지 지분을 3.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4분기 최초 취득했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 타이밍을 보면 재밌습니다. 2019년 4분기니까 주가로 치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을 살펴보면 가장 역사적으로 크로고의 PBR이 낮았던 순간입니다. 즉 역사적으로 주가가 가장 장부가치 대비 낮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왜 하필 PBR을 보냐? PER이 아니라 이 PER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로고의 실적을 보시면 이때 순이익이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증가한 순이익은 일회성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업의 진짜 순이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PER을 본다면 되게 낮게 나오겠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PER이 아니라 PBR을 봤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크로고의 주가가 이 장부가치 대비 가장 낮은 그런 순간에 매수를 했다. 그리고 매수를 한 이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실적이 좀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슈퍼마켓 체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랑 좀 트렌드가 비슷합니다. 여기에서도 역시나 자체 브랜드, 즉 PB 상품을 얼마나 많이 런칭을 시키고 잘 파느냐, 그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크로고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PB 상품 매출액이 231억 달러로 매출액에서 한 15% 이상을 돌파를 했고요. 758개 브랜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PB 상품 출시로 인해서 점점 마진율을 좀 회복해가는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경쟁사와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크로고가 가장 큰 업체입니다. 이 슈퍼마켓 체인 중에서. 그리고 PER은 지금 현재 9.6배. 높지 않죠? 근데 뭐 전반적으로 이 슈퍼마켓 체인 자체가 성장성이 높은 그런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PER은 줄 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그런 동종 업계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뭐 중간에서 약간 낮게 거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첫째 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 자, 그 중에서 전년 동기 대비 EPS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1개월간 이 컨센서스가 높아지고 있는 기업, 달러 제너럴 그리고 크로고 두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주 리스트에 등록해 놓는 그 정도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본 콘텐츠는 테스트 용도로 시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응, 그 다음에 제 루틴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더 자주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아닌 배당이라는 주제로 이와 비슷한 컨셉으로 또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